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무사히 넘겼고 오늘은 일본, 중국, 호주의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했고 오늘 국내 증시 역시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시간만이 남아있겠죠. 앞으로의 장 대응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하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스증권 방송 수석 애널리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수익률 게임의 최강자 토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 그리고 또 월드컵이 오늘 밤 개막이 되고요. 어제 나로 재발사도 있었죠. 이번 주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증시 흐름, 여러분들이 오늘 참 다이나믹한 시장이 아니었는가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일단 상당히 1775포인트를 찍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낙폭이 컸었죠. 낙폭이 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반등치, V자 반등치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만기, 소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죠. 커트로 불칭대회가 있었는데, 일단 만기일에는 대박보다는 오늘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그런 만기일이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서 지금 1523포인트는 상당히 낮게 잡은 투자가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수익이 좀 나시는 부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좀 이렇게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손실폭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식은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죠. 불안전자산인 상황에서 주식은 오히려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당히 조금 수익이 나신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지금 조금씩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부분으로 오히려 좀 대응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오히려 손실이 나셨던 부분들도 오히려 그냥 좀 썩은 가지는 좀 잘라내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다음 주 증시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컴백 코리아로 다시 돌아왔죠. 오늘 3천억 가까이 3,084억을 기가 잡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3,084억 정도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너무 긍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시장의 유럽발 위기로서 상당히 한번 주가의 조정이 들어왔던 부분들이죠. 주가의 조정이 들어왔고 기술적인 반등,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 치기에는 너무 큰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오늘 또 상당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었죠.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일단 십자 도지형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요즘에서는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아니라 동조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동조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미국 시장이나 여타 유럽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치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너무 큰 욕심보다는 리스크 관리 좀 해가시면서 지금 미국 같은 지금 유럽의 만형님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긴축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제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은 나타나긴 했었지만 일단 뭐 긴축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지금 돈으로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긴축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이게 악재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일 거고요. 지금 뭐 미국 이야기도 오히려 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경기 후행 지표인 오히려 공용시장 지표는 오히려 조금 뭐 지금 퇴보하는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시장은 너무 오히려 큰 기대감도 오히려 큰 실망감도 가지지 말고 오히려 수익이 나신 부분들은 지금 너무 대형 종목, 너무 거래소에 있는 어떤 대형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개별적인 기업으로 호재가 있는 기업들 아니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서 조금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양호한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큰 욕심은 금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츠증권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신 분은 어떤 분인지 전화로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얼님. 예, 반갑습니다. 어제도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오늘도 됐네요. 예, 그렇게 됐네요. 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가 봐요.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습니까? 예, 한미 반도체인데요. 한미 반도체요? 그 한미 반도체가 수익률이 8.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언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6월 1일에 그 7,100원 선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예. 오늘 7,700원 위에서 매도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수익률이 높진 않은데 그 보유일수가 조금 기간이 조금 돼가지고 예. 오늘 한 8, 9% 정도에서 그냥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했고요. 이후에 뭐 재매수 타이밍을 한 번 더 잡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반도체의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계시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호재 뉴스들 좀 전해주세요. 예, 결론적으로는 뭐 실적 모멘텀인데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이죠. 대만 등의 해외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설비 투자 재개 등에 따라서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특히 동사의 경우는 그 후공정 소잉 플레이스먼트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어떤 강점이 좀 해외 시장에 좀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업체인 루멘스 아시죠? 루멘스의 지분도 4.1% 보유하면서 LED 관련 후공정 장비 매출로의 어떤 다각화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2007년도 이후에 3년 만에 200억 원대를 회복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대략 250억 원 전후의 영업이익을 올해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은 한 1920억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볼 때 현재 오늘 종가가 7,550원이지만 향후 주가의 경우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구간을 목표치로 해서 추가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가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얼님. 예. 리얼님께서는 앞으로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그 6월 말 7월 초 구간이 본격적인 회복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증시의 그 반등 또는 상승 이런 모습은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반등을 시도하면서 다우지수가 1100포인트대를 회복하면서 오늘 갭상승과 상승이 나왔는데 이론적으로는 167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장기 저항점은 돌파한 그런 모양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장중에도 보셨겠지만은 1670을 또 저점으로 하향하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가 어떤 추세적인 방향을 잡아놓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해외 증시나 이런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아직은 그런 어떤 위치다. 즉 아직은 조금 약간 취약한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이 뭐 다시 빠졌다. 급락을 했다. 그럼 또 빠질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리가 아닌
궁극적인 어떤 하나의 방향성, 위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갖추면서 움직여갈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은 6월 말이나 7월 초 구간으로 그때부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박스권 상태를 크게 벗어난 상태는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어떤 적극 매수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일정 부분의 자금 또는 일정 부분의 어떤 선별적인 매수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좀 추구하는 그러한 정도의 매매 마인드를 갖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그러한 본격적인 타이밍이 멀진 않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마인드에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리얼님.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ELW 관련 용어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페리티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중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종목 진단, 추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님,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강의 내용은 산업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산업 분석입니다.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각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주식 투자에서 산업 분석이 갖는 의미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종목, 어떤 종목이 좋더라라고 해서 종목을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그렇게 매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이 종목이 지금 반도체인데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샀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관점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산업 분석이 갖는 의미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해서 단어에서도 딱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죠. 산업을 분석한다. 산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산업 안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죠. 산업 안에서도 다양한 업종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업종들에서 그 업종들 내에 속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죠. 있을 것인데, 어떤 투자 분석 방법에는 바텀업 어프로치라는 게 있고,
뭐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게 있죠.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과 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렇게 뭐 산업 분석을 뭐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미시경제를 분석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산업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업종, 뭐 종목 이렇게 뭐 위에서 아래로 지금 훑어 내려간다는 부분들이고 바텀업이라는 것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하시는 주목구구식으로 뭐 이 종목 좋다고 해서 뭐 샀다, 이 종목 좋아해서 뭐 지금 샀는데 뭐 이 종목 뭐 올라가지가 않네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짧게나마 말씀을 드려도 막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투자가 좀 더 정도에 가까운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제가 그냥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죠. 뭐 지금 1분도 안 되는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시청자들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말하셔도 되고요. 생각을 해보신다면 산업 분석이 왜 필요하냐. 산업 분석을 통해서 지금 오늘 제가 뭐 산업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산업 분석을 왜 해야지, 산업 분석에는 뭐 어떤 산업이 있는지, 그 산업 분석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일 건데 오늘 이 부분들을 좀 들어보시고 내가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좀 더 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신다고 하신다면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 분석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 내가 주식을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산업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산업별로 간단히 좀 짚어주세요. 뭐 지금 산업별로 본다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가장 뭐 알 수 있는 뭐 1차 산업과 2차 산업, 뭐 3차 산업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뭐 1차 산업이라는 것은 그냥 아주 그냥 그 큰 가정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1차 산업이라는 것은 뭐 농업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뭐 일단 2차 산업은 뭐 광공업이라든지 뭐 수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부분들일 거고, 뭐 3차 산업은 거기에 따라서 그에서 뭐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산업들을 말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말하는 뭐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거기 안에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뭐 소비재 산업이라든지 뭐 소재 산업이라든지 뭐 반도체, IT, 뭐 지금 뭐 금융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뭐 조금 더 뒤에 가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소재 산업과 산업재 산업부터 좀 살펴볼까요? 소재 산업과 지금 소재 산업이 아니라 지금 화학과 철강 산업 아닌가요?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뭐 지금 화학과 뭐 철강 산업일 건데요. 뭐 화학과 철강 산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지금 화학과 철강 산업은 그 소재 산업 안에 화학과 철강 산업이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여기 부분들인데 화학과 철강 산업인데 지금 화학과 철강 산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죠. 뭐 사실 내가 뭐 지금 소재 산업인 화학과 철강 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진입 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기업이라는 어떤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죠. 다양한 기업들이 이 산업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 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초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죠. 그 부분이 뭐 지금 화학과 철강 산업이 대표적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뭐 지금 화학과 철강, 뭐 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뭐 호남소규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뭐 KP케미칼, 뭐 호남소규의 뭐 호남소규가 최대주인 뭐 KP케미칼도 있을 거고요. 뭐 저는 KG케미칼이든지 뭐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여러 뭐 화학 산업들이 있을 것이고, 뭐 철강 산업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뭐 동국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일 것인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유가 원재료와 제품 가격에 대한 어떤 마진 트렌드가 이제 뭐 주요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나은 투자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소재 산업 중에서는 화학과 철강 업종을 살펴주셨고 산업재는 어떤 업종들이 또 들어가 있을까요? 뭐 산업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뭐 조선, 뭐 지금 뭐 조선업체나 뭐 운송건설업체나 뭐 건설업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어 있을 겁니다. 지금 요즘에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뭐 지방 미분양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수도권 미분양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뭐 대형 건설사들은 뭐 그나마 조금 이렇게 뭐 살아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뭐 예전에 얼마 전에 뭐 계룡건설이죠. 그 계룡건설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뭐 계룡 폭포의 흐름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폭포는 상당히 좀 난폭이 크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많이 빠져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산업재의 성격은 글로벌 물동력이나 유가, 운임 등 선박 가격 및 수주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의 방향이 많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이게 뭐 산업재 투자를 하시면서 좀 더 안정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면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나 유통 관련 사업은 소비재 사업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자동차나 지금 뭐 그 부분은 자동차나 유통 쪽은 경기 소비재죠. 지금 우리가 어떤 뭐 경기가 상당히 뭐 미국 관련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경기가 어려워짐으로써 지금 뭐 경기 소비재인 뭐 자동차나 뭐 지금 자동차 사업이나 유통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뭐 어려운 국면을 갔었다가 지금 뭐 다시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면서 내가 어떤 개인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지금 내가 돈이 좀 있어야지만 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뭐 지금 자동차 유통 관련해서는 뭐 지금 소비와 상당히 밀접해야 되어 있는 내수 소비의 지금 중심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일 것인데 내수 및 수출이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서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딱 뭐 해당해 우리나라 시장만 보고 뭐 기업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오히려 지금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그 글로벌 시장에 맞추어서 상당히 그쪽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어우러져면서 지금 뭐 경기 소비재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만 국한되어서 그렇게 딱히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뭐 지금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될 것인데 뭐 대표차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런 부분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른 여타 기업의 여타 나라들에서 뭐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나은 투자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겠죠. 예, 경기 소비재 부분을 짚어봤고요. 자, 이제 남은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좀 짚어주세요. 뭐 지금 뭐 필수 소비재나 뭐 헬스케어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뭐 필수 소비재나 뭐 헬스케어라는 것은 뭐 지금 뭐 경기 소비재나 뭐 같이 뭐 연동되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일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어차피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경기 헬스케어라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먹고 살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뭐 내 몸에 또 투자를 할 것이고 내가 좀 더 뭐 대표적인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일 것인데 뭐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뭐 헬스케어 쪽에 포함되는 부분들이겠죠.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을 뭐 고령화에 따른 뭐 수혜는 뭐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일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내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면서 아우러지면서 내가 뭐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약회사라든지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얼마나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업종들이고 소비재, 산업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기와 같이 경기에 대한 연동되어서 경기를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좀 더 안심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남은 분야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 뭐 IT라든지 금융이 있을 건데요. 예. 뭐 IT라든지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IT도 뭐 마찬가지죠. 뭐 상당히 경기 소비재, 뭐 경기에 민감하게 또 뭐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또 나타날 수 있죠. 뭐 지금 IT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상당히 뭐 IT 수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죠. 내일부터 월드컵이 진행된다라고 하죠. 월드컵이 진행되게 되면 뭐 상당히 뭐 IT 업체들의 뭐 화랑기가 나타날 수 있는 뭐 IT에 상당히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IT 수요와 공급에 따른 뭐 제품 가격 변동과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LCD 같은 경우에서는 뭐 패널 가격,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 DRAM 가격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고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주가 지수와 같이 연동되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뭐 보험주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야지만 주가가 탄력적인 상승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시고 지금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시장에 대한 신용, 예금과 대출, 마진 주의와 뭐 금리 변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고 상당히 뭐
뭐 은행과 증권, 보험은 내수 기반과 정책 변수에 따라서 상당히 뭐 주가가 많이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나은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산업이 유명한가는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되게 경기 상황이나 변동성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서 제가 말씀 초반에 드렸던 부분들이죠. 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한 종목, 뭐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대차라는 예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현대차가 뭐 언젠가는 뭐 30만 원도 갈 수는 있겠죠. 30만 원도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국한된 시장이라고 한다면, 국한됐다고 한다면, 뭐 지금 현대차가 뭐 어느 정도 뭐 목표가가 뭐 그게 너무 오버슈팅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국한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중국, 인도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많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냥 뭐 종목별로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산업을 분석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단순히 그냥 종목만 괜찮다고 하더라 해서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이 괜찮은데 왜 괜찮지? 라는 의문을 품어보고 그 의문을 품어보면서 산업을 분석을 해보고 그 산업이 괜찮다라고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시장 분석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 이거 뭐 괜찮은데 산업도 괜찮고 시장도 괜찮아. 그렇다면 이 종목 한번 배팅해 볼 수 있겠구나. 중간에 어차피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간에 잠깐의 파동은 있겠죠. 조만한 파동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믿고 내가 이 산업을 믿고 내가 이 시장을 믿는다면 이 중간에 잔파동들은 어떤 추세, 우상향하는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 중간에 어떤 작은 추세들은 내가 한번 감수를 하고 좀 더 엉덩이를 무겁게 홀딩을 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토트님, 개별 기업의 경영 성과를 추세적인 해당 산업의 오름세로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개별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 개별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개별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뭐 경기 소비재 현대차나 뭐 IT 쪽에서는 뭐 지금 반도체 D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뭐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속해 있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거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 IT 정도는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지에 속해 있는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동되어서 주가의 방향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산업재 중에서도 지금 뭐 사치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르겠죠. 사치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어 본다면 뭐 농심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뭐 기업이니까요. 농심에서 나오는 뭐 지금 뭐 라면이라든지 오뚜기에서 나오는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라면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사치품과 다르게 내가 경기가 오히려 더 나빠지면 경기 오히려 더 뭐 좀 축소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더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사치품과 뭐 이런 경기 필수재죠. 필수재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주가의 방향성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사치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경기가 화랑기가 되고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주가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뭐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생활에 대한 필수재죠. 필수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주가의 방향과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투자를 하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역발상이라는 거 이런 이야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냥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나은 투자, 좀 알찬 투자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개별 종목을 넘어서 산업별 동향까지 살펴보는 것, 더 큰 투자를 하기 위한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위해서 돌발 퀴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산업은 1차 이것, 2차 광공업, 3차 기타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농림업, 2번 힙업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청자 참여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ent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오늘은 토트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 시간에 거듭 성장성을 강조해 주셨던 오디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제시하셨던 매수가가 13,000원이었는데 13,000원 선에 근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13,000원 선까지 언제 내려오나 하실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대응을 하신 건가요? 제가 뭐 주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다림의 미학이죠. 예. 제가 뭐 주식은 뭐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뭐 누가 내한테 뭐 토트님 뭐 주식의 매수와 매도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나요?라고 말씀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차 없이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뭐 주식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싸게 잡는다면 내가 몇 프로를 먹고 팔든지 오히려 더 비싸게 그냥 팔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싸게 잡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오늘 오디텍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지금 오늘 14,800원으로 지금 오늘 종가가 형성되었는데요. 지금 14,800원인데 오히려 지금 유상증자 물량과 무상증자 물량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출회가 나올 겁니다. 물량이 좀 나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LED 성장성이 나타남으로써 지금 제너다이어드 칩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오디텍이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그때 이제 유상증자 물량과 무상증자 물량 그 150만 주 정도가 150만 주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물량이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큰 물량은 아니고 오히려 그 기간이 좀 소화되는 과정은 뭐 크게 길지 않고 보름에서 한 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분명 제가 성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 LED 산업이 성장을 하니까. LED 산업이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고 LED 산업이 성장을 함으로써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너다이어드 칩이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자연스럽게 같이 LED 산업과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도 더 플러스해서 그 산업이 성장을 함으로써 그 산업이 성장되어 있는 회사 내부적인 뭐 안정성이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본다고 한다면 회사 내용도 상당히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성장성과 안정성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기업.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에서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유상증자 물량과 무상증자 물량 이 부분만 해소되어 가는 국면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때 그 물량들이 출회가 됨으로써 물량이 상당히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 부분들이 많겠죠. 수익이 남는 유상증자는 12,000원 정도로 내는 건 나올 건데 지금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꽉 들고 있을 수도 있죠. 꽉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주가의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 주가의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면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주가 유동주식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유동주식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더 빠른 레벨업이 나타나기에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주가의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뭐 상당히 큰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났죠.
나타났었고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죠. 지금 탄력적인 상승 이후에 지금 상당히 지금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국면인데 그런데 이 종목 지금 추세가 꺾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추세선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탄력이 한번 꺾여 있는 부분들이지 왜 유상증자 물량과 무상증자 물량 때문에 그 부분들에 의해서 그냥 한번 지금 주가가 그냥 그 탄력적인 상승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13,000원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3,000원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13,000원대 이 가격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오히려 더 싸게 잡으셔서 오히려 더 수익을 좀 더 크게 낼 수 있을 수 있는 지금 14,800원과 13,000원은 10%의 차이입니다. 10%의 차이. 지금 여러분들이 은행에 지금 뭐 돈 1억 넣으면 이자 3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라는 것은 1억에 대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 내 사랑하는 자식들 마티즈 한 대 가격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싸게 잡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싸게 잡기 위해서는 저점 매수와 분할 매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에이블 CNC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추천을 하신 종목이었는데 수익률이 꽤 많이 나고 있어요. 15% 올라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를 2만 원 제시를 하셨었는데 목표가의 변동은 없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기업입니다. 예. 뭐 여성분들, 뭐 주식 투자도 요즘에 여성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고 지금 최 앵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지금 주식 투자를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죠. 뭐 미샤라는 뭐 지금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금 기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미샤라는 그 뭐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나요? 제가 화장품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서는 미샤 제품이 아니라 뭐 색조 화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뭐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매출 비중이 상당히 골고루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좀 약간 고가의 브랜드의 상품보다 쉽게 접근한다는 거죠. 쉽게 접근을 하고 그 매장이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뭐 백화점에만 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뭐 많이 살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장이 있다는 거죠. 매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손쉽게 그 부분들을 매수가 아니라 그 제품들을 사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14,000원을 제가 잡아드렸었죠. 14,000원 왔었고 매수가 가격을 잡고 난 다음에 오늘 16,5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수익률이 거의 뭐 10% 이상이 낮죠. 10% 이상이 낮는 수익률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17,300원이죠. 17,300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꽉 들고 계세요. 꽉 들고 계시도록 하시고 지금 뭐 좀 땡겨본다고 하면 지금 아직도 뭐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디텍과 어떻게 본다면 조금 약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보이죠. 상승 이후에 주가에 횡보하는 국면 이후에 2차 상승 국면. 2차 상승 국면 끝난 거 아니죠? 딱 보이죠? 2차 상승 국면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이시죠? 보이셔야 됩니다. 돈 벌고 싶으면 보이셔야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 자, 1차적으로 제가 2만원 잡아드렸습니다. 2만원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국면에서는 너무 섣불리 목표가를 잡고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수급이 꺾여 있다거나 지금 뭐 기술적으로 큰 거래량이 나타나거나 뭐 음봉 떨어지면 거래량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 좀 들고 가시도록 하시고 매출액도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뭐 차분하게 지금 회사 내용도 지금 뭐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차트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은 좀 더 들고 가시는 매매, 좀 엉덩이 투자라고 하죠. 엉덩이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나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휴맥스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수익을 또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1차 목표가를 16,500원 제시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13,900원, 0.7% 정도 올라 있습니다. 휴맥스의 흐름은 어떨까요? 간단히 좀 짚어주세요. 자, 뭐 휴맥스 같은 경우에서는 12,600원을 매수가를 잡아드렸죠. 12,600원을 매수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뭐 12,600원에서 수익률이 뭐 6, 7%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60%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금 유로화 또 이제 어느 정도 반등 국면, 반등 시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죠. 뭐 1.2, 지금 뭐 달러 유로 대비해서는 뭐 1.12, 1.115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 반등치가 나타날 수 있는 국면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휴메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상당히 수출 비중이 많습니다. 수출 비중이 많은 부분들이라서 지금 달러 결제가 거의 뭐 매출의 50% 정도가 달러 결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유로화 결제가 한 30% 되는 국면입니다. 뭐 지금 뭐 원달러 환율도 지금 어느 정도 반등치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유로화도 오히려 반등치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익에 원화 차익이 환율에 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영업이익이 상당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더더군다나 지금 뭐 유럽 시장이 상당히 또 어느 정도 국면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국면들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휴메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좀 더 지금 뭐 차트로 뭐 한번 그런 거 보면서 말씀 좀 들어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역배열되어 있었죠. 역배열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역배열되어 있는 국면을 뚫기 위해서는 강한 양봉이 필요해요. 강한 양봉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수급의 주체가 필요한 국면이라는 거죠. 지금 이 국면에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이유는 기관총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죠. 기관총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고 기관총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지 못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랬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한번 16,000원대 구간입니다. 16,000원대 구간까지는 한번 홀딩 해보시도록 하시고 16,000원대 구간에서 한번 탄력적인 양봉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뭐 2만 원선까지도 충분히 한번 들고 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6,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토트님 오늘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종목이 뭐 지금 뭐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한 종목은 웅진코웨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5%대 강한 양봉을 뚫어주었었죠. 제가 저희 뭐 하이리치 직장인 클럽에서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35,000원대입니다. 35,000원대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고 상당히 탄력적인 상승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지금 웅진코웨이 관련해서는 지금 웅진코웨이가 중국 그 화장품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매출도 증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의 5%가 아니라 매출의 이제는 10% 정도까지도 지금 차지할 수 있는 매출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 너무 강한 양봉, 제가 어제 출연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강한 양봉 하나 드실 수 있었을 건데 5% 이상의 상승을 또 보실 수 있었을 건데 오늘 출연하는 바람에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너무 추격해서 하지 마시고요. 37,000원대 이하가 온다면 37,000원대 이하가 온다면 37,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목표가는 45,000원 말씀드릴게요. 일단 45,000원. 신고가입니다. 무조건 신고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 국면을 갈 수 있다는 국면이고 45,000원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4,500원. 이 라인을 깨면 이탈하면 손절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4,500원, 목표가는 45,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종목이 더 있으시죠?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없네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은 상보라는 종목입니다. 예. 지금 상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터치하고 있는 그게 ITO 필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ITO 필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본 기업들에게 많이 의존해 있고 많이 그런 부분들을 수입해서 지금 디지털 시스템이라든지 루멘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ELK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CNT, 탄소 나노 튜브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대체가 되게 된다면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해소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 CNT,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0대 핵심 소재 관련해서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상보가. 지금 이 가지 종목은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상당히 또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기만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수익률, 깜짝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원대 이하, 만원 이 라인입니다.
만 원대 이하에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세 번 정도 나눠서 그 분할 매수로서 좀 대응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1차 가격, 1차 목표치는 제가 잡아드리는 게 13,000원대, 13,000원대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자, 이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15,000원대 라인. 15,000원대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600원. 9,600원으로 좀 이게 많이,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조금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9,600원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트님께서는 오늘 웅진 코웨이와 상보까지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향후에 토트님 다시 한번 모시고요. 오늘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옴니테리어. 옴니테리어, 예. 6,670원에 20%거든요. 6,67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이거를 길게 가져가야 될지, 안 그러면 물을 타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길게 들고 가야 될지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높여야 하는 건지 낮춰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가요? 네.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일단 손절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기술적으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리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갤럭시 S라든지 갤럭시 S라든지 그 애플에 나오는 그 폰이죠. 애플 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옴으로써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 탄력적인 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인데 이 국면이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홈리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모바일 게임을 좀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국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 이게 막 매출로 바로 직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매출을 바로 직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지금 뭐 부품을 제공한다든지 지금 갤럭시 S 폰에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그냥 게임을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은 타지 마시고요. 물은 타지 마시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 매수가까지는 오실 수 있는 가격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까지는 오실 수 있는 가격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탄력적인 상승이 좀 몇 번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되돌림 파동 일단 하락 파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도 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등치 6,000원 라인대가 오면 물량을 좀 줄이는 가격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참여로 보내오신 종목 SDN도 받아보겠습니다. 8,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30% 정도로 갖고 계시고요. 토트님, 네.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자, SDN, 자, 잠시만요. 제가 차트 좀 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DN을 8,050원에 매수를 예. 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말이 참 안 듣네요. 자, 들고 SDN 가야 같은 될까요? 경우에는 예. 자, 지금 SDN에 8,0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7,850원, 7,830원 잡아드릴게요. 7,830원 잡아드리고 상당히 거래량이 미미한 종목이에요. 상당히 거래량이 미미한 종목이고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죠.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좀 살아나야지만 주가가 탄력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손절 라인 7,830원인가요? 7,830원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홀딩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9,000원 잡아드릴게요. 9,100원 잡아드릴게요. 예,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토트님,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산업은 1차 이것, 2차 광공업, 3차 기차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농림업, 2번 힙업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